우리 사회에서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구광역시, 대구경찰청, 대구의료원 등 3개 기관 공동 협력으로 2006년 5월 9일 대구 여성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센터가 개소됐고 2015년 1월 1일 대구 해바라기 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대구에는 두 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합형 센터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이 지난번 연결 당시에 이 대구 해바라기 센터의 확충이 필요하고 통합형이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침 지난 9일이 대구 해바라기 센터 개소 18주기였는데 우선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구 해바라기 센터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또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상담을 하고 또 의료와 법률, 수사 지원,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가지고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하고 또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대구 의료원에 지금 현재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는 센터장, 부소장, 상담 지원팀, 의료 지원팀, 행정 지원팀이 있고요. 대구시와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 지원팀은 대구 경찰청 소속으로 해바라기 센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원 총 19명이고요. 경찰과 상담원, 간호사가 3인 1조로 운영되고 24시간 360일 운영됩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위기지원형과 아동형 2개가 있고요. 위기지원형은 대구의료원에서, 아동형은 경북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통합형 센터가 위기지원형이나 아동형과 어떻게 다르고 이 통합형 센터가 대구 지역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해바라기 센터는요, 지원 대상과 또 지원 내용에 따라서 위기 지원형, 그리고 아동형, 통합형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지원형은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또 법률과 수사 지원 서비스를 단기간 제공합니다. 단기간이라는 그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동형은 지원 대상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지적 장애인으로 한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의료와 법률 지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심리평가, 치료 행동 서비스와 같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형을 이제 남았는데요. 통합형은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지원형과 아동형을 통합한 형태로 지원 대상은 위기 지원형과 같이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 나이 관계없이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 내용은 위기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서 심리치료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즉 통합형과 위기 지원형 해바라기 센터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 지원이냐 단기 지원이냐의 차이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가 가장 좋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쉽게 이 대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초기에도 제가 말씀 올렸지만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최근에 3년간 대구 해바라기 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방문자 수가 전국 평균 472명인데요. 대구청은 거의 2배는 넘고 3배에 달하는 1,043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또 조사 건수도 전국 평균이 358건인데 비해서 2.5배가 많은 882건으로 역시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분담하고 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피해자 상황에 따라 심리치료 등 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의 개소가 필요합니다. 네. 이 그간 대구시나 경찰청, 자치경찰위가 통합형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전은 없는 것입니까? 예. 2021년 7월 3년 전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주요 임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 보호거든요.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이 났다.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을 하고 어디 구금을 하고 피해자를 또 안전하게 모셔서 분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해바라기 센터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365일 24시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피해자를 분리시켜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하면서 의료, 법률, 수사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해바라기 센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범죄 피해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고요. 우리 대구시에 여성가족과가 있습니다. 또 대구경찰청에 여성청소년과가 있고요. 또 거기에를 컨트롤 타워로 할 수 있는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정말로 힘을 다 모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위기 여성과 아동을 돕기 위해서 통합병 해바라기 센터를 유치해보자 하고 모든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패.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니고 유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원이 의사가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또 수익성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기관들이 통합형 개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병원 내 여러 가지 아까 공간 부족이나 이런 것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바라기 센터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력 및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또 전국 대학 병원 평가에서도 사회적 기여와 같은 평가 항목을 또 가점을 좀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해바라기 센터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통합형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바라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네. 또 상근 인력이 또 대도시 15명 내외로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일부 지원에 그치고 있고 또 운영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어가지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바라기 센터 설치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설치 기관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지원, 또 참여 의사진에 대한 좀 인센티브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센터를 이용하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성폭력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스토킹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112로 신고하는 겁니다. 네. 112로 신고를 하면은 대구경찰청 그 112 그 지령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는 경찰서로 데려가고 그리고 피해자는 또 적절한 그 안전한 곳에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이 위기 상황에 출동을 해서 범인을 체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이것도 불안하고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해바라기 센터에 직접 전화 상담을 하거나 또 직접 방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상담원들이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또 고소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담당 경찰관들이 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네. 자, 국장님 이제 공직 임기가 다 돼 가는데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 꾸준하게 제가 주장한 내용이고 불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대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그리고 스토킹 이런 같은 사회적인 약자 보호, 그 다음에 우리 음주운전, 단속,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 이와 같은 교통안전, 그리고 순찰과 같은 범죄 예방 그런 업무는 자치경찰 업무인데 이 자치경찰 업무는 국가경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협력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인력, 시설 면에서 인프라가 훨씬 단단합니다. 여기에 경찰 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해서 자치경찰을 보다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이었습니다.